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우리 증시 이번 주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장 상승의 불을 켜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오늘 오르는데 사람 네. 욕심이 끝이 없는 게요. 좀 답답하긴 하죠, 이것도. 네, 오르면서도 네. 오전보다 약해지니까 맞아요. 뭔가 좀 줬다 뺏는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아직 확인할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잭슨홀 미팅 마치고 이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래서 이 확인할 것들은 다 확인하고 분명히 행동을 선택하자.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월요일은 잭슨홀 미팅 내용이 반영이 될 테고 또 네. 화요일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마 주 초반에 바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잖아요. 따라서 미리미리 예습을 해놓으면은 막상 닥치면은 벼락치기 공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장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놓치는 내용 없도록 다음 주 장도 먼저 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 신청을 많이 해주시죠. 먼저 전화부터 열어놓고 있습니다. 0232-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로도 바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올려주시고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매수 문의도 오케이입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고 계세요. 네. 출석 체크해보겠습니다. 후리지아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손인사 이렇게 네. 반갑게 해주셨고 강사님 있고요. 행투가이드님 소개팅에서 치고 애써 웃는 모습을 보이는 장포 삼촌. 투가이드님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게다가 이 얘기는 이게 또 그 저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함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너쟁이에요. 자, 지금 네. 너바다님께서도 주식시장보다 창호 앵커 소개팅 소식이 더 궁금하시다고. 아니에요. 맥한더 부인님, 잘 되셨겠죠?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볼링 연스님, 반도체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 자꾸 내려가서, 그렇죠.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유난히 답답한 친구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바로 궁금하시면 지금 종목 진단 요청 주시고요. 이은희님 오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인사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인사 나누시는 게시판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고요. 오늘 랭킹쇼에서는 어떤 또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자, 그럼 키워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키워드 띄워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에너지의 날입니다. 그 에너지 시민연대라는 곳에서 2004년부터 해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딱 오늘이에요? 맞습니다. 8월 22일이죠. 마침 또 에너지 관련된 얘기가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요. 오늘도 그렇죠. 아침부터 이 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돼서 네. 그 TF팀 처음으로 발족을 하고 또 첫 회의를 했다라는 기사가 좀 있던데 그렇죠. 에너지의 날이었군요. 뭐 최근에 우리 난리도 아닌 그 원전 관련된 것들, 맞아요. 뭐 신재생 에너지도 예. 이런 것들 다 에너지 관련된 얘기죠. 전력, 인프라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를 키워드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오늘의 랭킹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자, 오늘 예. 주제는요. 전력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거예요.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요? 그렇습니다. 많이 쓰는 거 아니고? 예, 생산과 사실 소비가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닌데요. 전력 생산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나라의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크고 이러면 많이 쓸 개연성이 높겠죠. 자, 인도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 있습니다. 딱 들어도 왠지 에너지 많이 쓸 것 같은 나라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좀 땅덩어리도 작고 네.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이 보기 내에는 없고요. 다 뭔가 좀 덩치가 큰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어떤 나라에서 생산을 가장 많이 할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력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또 간밤에 얘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받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가운데 미국은 좀 부족하니까 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네. 인도도 생산을 많이 하는군요. 사실 그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고 이러면 중국, 인도는 무조건 최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저쪽으로 투표를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이 또 놓여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본과 러시아도 이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머라카노님께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네.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쫙 나열을 해주셨는데 과연 맞을까요? 거기에다가 또 오늘 에너지 주제를 잘 잡아주신 게 에너지 중에서도 우리가 원전, 태양광, 풍력 이런 얘기만 했는데 오늘은 또 수소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거의 에너지의 날이라는 게 좀 에너지의 한 주가 아닌가 싶어요. 에너지 주간. 그렇죠. 맞아요. 원전이 정말 급락했다가 급등을 하고 거기다가 신재생 에너지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무슨 태양광 풍력이 사기다. 사기극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들썩들썩거리고 그러니까요. 오늘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수소까지도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오늘 이번 주의 마지막으로 이 주제가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어떤 국가가 생산을 좀 많이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 예정이고요. 네. 이분은 아시지 않을까요?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네. 연결이 아직 안 됐군요. 제작진의 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에너지 충전이라도 충전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자가 발전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예. 움직일게요. 그러면은 저희의 이 뭐야? 시그널이 저거 뭡니까? 아니 여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셨네. 아니 윤 상무님 그쵸? 연결할 시간에 지금 저 이상한 그러니까요. 저거 뭔가요? 저 징그러운 거. 제 얼굴인데 징그럽네요. 저렇게 보니까. 창호트리. 네. 아니 뭐예요? 우리 피디님 저거 뭡니까? 저게 자가 발전이라고요? 아, 뭔가 약간 전기차 충전 네. 코드같이 생긴. 얼굴이 계속 반복돼 있으면 발전이 되나 봐요. 예, 어쨌든, 네. 살리기 쉽지 않네요. 어쨌든 윤상무님 오시기 전까지 저희 여러분들과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행투가이드님, 상무님도 소개팅 가셨나요? 이거 안 되죠. 상무님 가족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기승전 소개팅으로 가는데 네. 이것도 다 창호 앵커가 자초한 일이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애경님 예. 오셨고요. 너바나님 한박 웃음 짓고 계시군요. 자, 머라카로님과 푸른 소나무님도 오셨습니다. 예. 두 분의 코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슈팅스타님께서요. 러시아에 여름에 잘못 가면 에어컨도 없는 데서 잘지도 모른다. 그래요? 러시아가 전력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너무 많이 그렇고 쓰는 건가요? 유럽에서는 사실 에어컨 네. 없는 쪽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북쪽에 치우쳐 있는 네. 그런 영토가 넓기 때문에 에어컨 없는 쪽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기온 네. 자체가 좀 추우니까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네. 곳도 꽤 많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그리고 머라카로님께서는 탄소 배출량이랑 거의 같을 것 같은데 하셨는데 탄소 배출량 순위 맞추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건 전혀 파악이 안 되네요. 자, 예. 어쨌든 이쯤이면 윤정식 상무가 연결됐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 올려보도록 하죠.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유상무님 오늘 에너지의 날이라고 해서 전력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딜까 뜯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1위 어디로 추측하십니까? 문제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력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네.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네. 역시 인구 기준으로 꼽아주셨군요. 자, 중국, 윤정식 상무께서는 중국으로 바로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의견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투표창 저에게 띄워드릴 테니까 바로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자, 종목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요청이 그런데 많이 올라오진 않는 것 이번 같습니다. 주가 좀 그런 분위기였죠. 맞아요. 예. 여러분 0232-8200으로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네. 이거 매수할까요? 라는 매수 문의도 가능합니다. 바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이 계좌의 수익보다 네. 창호 앵커의 안위가 더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닌 안 돼, 걸 안 돼요. 읽으려고 이렇게 다 골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안 아닌 되겠습니다. 걸 찾기가 어려워요. 사생활 침해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있다고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서 딱 잘라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만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슈팅스타님께서 미국 네. 같은데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오. 그리고 또 머라카노님께서는 러시아 전력 인프라가 많이 안 좋아요. 네. 모스크바나 네. 상트페테르부르크인가요? 여기 네. 아니면 대부분 전력 사정이 좋지 않다고 그 문파가 얘기인즉슨 주셨습니다. 생산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 생산이 뒷받침되지가 못한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럼 하위권이겠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나온 5개 국가가 최상위 5개 국가입니다. 탑5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아마 그래요. 상대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그거 저희 예전에 원전 한창일 때 한 6월쯤에 랭킹쇼에서 원전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이거 랭킹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예.
아무래도 에너지를 생산을 하려면 원자력 발전이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국가가 생산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1위가 미국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잠깐만요. 오늘 페이크를 주시는 건가요? 아이, 저도 좀, 네. 근데 아직까지 원전보다는 화석 발전이 더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니, 뭐 이런 이것도 식으로 나중에 추측을 해 알아봐야겠어요. 나가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알려주세요.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찾아서 진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상봉님의 종목이고요. 와,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이 종목은 참 오랜만에 보는 종목 같아요. 예전에 참 많이 언급됐던 타미셀입니다. 요즘 반도체로 또 묶이죠. 그렇죠. 자, 매수 가격이 9,700원이에요. 손실 아닙니다. 현재 만원대 위에 있기 때문에 꽤 내려왔는데도 만원대 위니까 이분은 매수하신 지는 조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중 많지 않아요. 6%. 중장기 부탁드립니다. 중장기.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셨거든요. 자, 파미셀의 미래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상무님, 파미셀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파미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줄기세포에서 다른 섹터로도 좀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3년도 560억, 24년도 649억. 25년도 예상이 1,000억이 넘어가거든요. 영업이익단도 좋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보면 실적이 계속 늘어나니까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를 살펴보면 주가가 좀 부진하죠. 그리고 최근 몇 달을 살펴보면 연초보다는 지금 올랐죠. 한 8,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주가가 소폭씩 우상향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 위죠. 네, 조금 더 차트를 축소시켜 보면 당겨보면 4,5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한 게 나오죠. 작년 말 정도에서 4,500원, 5,000원 이 정도에서 움직였었던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지지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실적적인 면은 좋아요. 근데 아쉬운 점들이 있죠. 주가가 상승을 할 때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주가가 4월 달에 한 번 하락을 할 때도 121선을 지지를 했어요. 이렇게 또 올라가다가 또 여기서도 하락을 할 때 121선 또 지지하죠. 6월 달에. 7월 달에도 또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지지했으면 121선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121선을 8월 19일 날 굉장히 긴 음봉을 내면서 좀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거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물량이 꽤 많이 좀 나왔다라는 점, 이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차트상의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가 맞설 때에는 매도가 항상 이깁니다. 거의 90% 이상 매도가 이기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누군가가 물량을 좀 쏟아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이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 물량이 좀 많이 좀 나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게 작용을 했고 강하게 좀 급하게 팔았었던 기간들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추가적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하락하면 사실 밑에 지지선이 안 나오거든요. 지지선은 저 아래 9,000원가에 이제 지지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지선은 없고요. 물량이 9,000원 정도의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아래로 가면 이제 5,000원이거든요. 5,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9,000원 정도에선 지지를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또 추가적으로 10% 이상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잘 보시다가 음봉이 좀 나오는 것 같다. 물량이 좀 나오면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좀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횡보를 일주일 이상 더 한다. 그럼 여기를 다시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파미셀은 실적은 늘어나고 있는 건 긍정적이나 지금은 수급적인 면에서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자리를 일주일 이상 더 횡보한다 그러면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자리를 이탈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일정 부분이라도 좀 매도를 하시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미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진단을 자세히 도와드렸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좀 지켜보시죠. 예. 지지를 하는지 못하는지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 달리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첫 번째 종목 봤습니다. 그 사이에도 이혜선님 안녕하세요 남겨주셨고 안젤라님은 롯데칠성 궁금하다고 신청을 해주셨네요. 네. 자, 근데 확실히 종목 진단 신청이 이번 주에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아마도 약간의 체념이거나 아니면 분노거나 이런 감정들이 들어가서 에이 모르겠다 안 할래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불안할 때
요때 전략을 잘 챙겨 놔야 나중에 다시 상승을 할 때 제대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아주 절치부심해서 전략들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입장, 랭킹쇼를 진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찾아와 주시면은 약간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포트를 위해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가 가끔은 쉬는 것도 투자다. 그리고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끔 포트폴리오를 좀 닫아두셔도 됩니다. 멀리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마 상반기에 수익을 잘 내시다가 이번 주 좀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은 멀리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추측도 가능할 것 괜찮습니다. 같네요. 어차피 다음 주에 오실 예. 거잖아요. 자, 그리고 예. 이 가운데 이혜선님께서 마침 타이밍 좋게 엔캠 그리고 권정란님께서는 유진기업 종목 진단을 요청해 주셨거든요. 좋습니다. 저희 랭킹쇼 그 주제는 전략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 네. 국가가 나오잖아요. 러시아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네. 일본밖에 안 가봤어요. 저는 러시아 못 가봤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가봤네요. 아, 네, 그래요? 러시아. 자랑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파악이 됐는데 네. 러시아를 못 가봤는데 가본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미샤님께서는 러시아 여행 가서 호텔을 못 갔다고 호텔이라고 하는데 약간 유스 호스텔 같은 핸드폰 충전도 어렵다고 에어컨은 기억도 안 나신다고.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러시아를 한번 가보고 싶은 게, 몇 년 전인가 친구들이랑 같이 그 이태원 쪽에 러시아 식당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러시아 식당. 근데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 되게 독특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너무 맛있어서, 러시아 한번 놀러 가봐야 되겠다. 그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기억이 나요. 저도 러시아 가고 싶었는데 네. 가려고 하면은 뭐 또 크림반도 터지고 가려고 하면은 뭐가 또 자꾸 생명의 그러니까요.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러시아를 한번 가보는 걸 기원하면서 다음 종목 진단도 가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입니다. 푸른 소나무님이 갖고 계신 종목이고요. 참 최근에 정말 핫했던 종목이죠.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요. 78,400원. 10% 비중이시네요. 언제쯤 추가 매수해도 될지 중장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언제쯤 추가 매수해도 될지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건 일단 팔 생각 없답니다. 그죠? 계속 가져가실 생각이에요. 네. 자, 카카오페이가 단기간에 정말 2배 넘게 주가를 쭉쭉쭉 올려놓다가 단기간에 또 급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추가 매수해도 될지 그리고 얼마나 길게 끌고 가도 괜찮을 종목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상무님,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주식 중에 하나죠. 사실 처음에 상장됐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차트를 좀 더 당겨보면, 처음에 상장됐을 때 이 당시가 점상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였거든요. 어떤가 특정 종목이 상장을 하면 상장한 날, 따상이죠. 따상이란 단어가 이 공모가에서 2배가 되고 여기서 상한가, 그러니까 260%가 올라가는 그런, 이 모습들이 대형주, 신규 상장 종목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였고,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9만원의 공모가가 형성이 돼서 상장을 했고 장중에 최고가가 24만원, 25만원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 다음에 시장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밸류가 높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카카오 그룹사 관련한 악재들도 겪으면서 주가가 계속 아래로 내려왔죠. 2만원대까지 초반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들을 겪다가 금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으로 묶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고요. 3만 원 초반에서 시작을 했는데 장중 고점이 11만 4천 원, 거의 한 4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한 달 정도 만에 4배가 올라갔습니다. 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뭐 시가총액이 8조인데 이 당시에는 훨씬 더 높은 10조가 넘는 그런 시가총액을 기록을 했었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너무 빨리 오른 종목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카카오페이가 올라간 이유는 물론 25년도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흑자 전환 지금도 흑자를 내고 있고요. 1분기와 2분기, 1, 2분기 두 개 분기 합쳐서 영업이익이 한 130억에서 140억 정도 나왔습니다. 하반기도 영업이익이 계속 나올 거고요.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 25년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적자였죠. 400억, 500억대 이런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올랐다? 아니죠. 사실 카카오페이의 흑자 전환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고 실적만으로 밸류에이션 따지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올라갔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 들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팔지 못한 우리 사주 물량들도 꽤 됩니다. 우리 사주 물량은 참고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 보면은 개인들이 대체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물량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주 물량에 대한 소화도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관심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전처럼 굉장히 확실하게 해서 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정책적으로 좀 구체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때, 지금과 같은 그냥 스테이블 코인 공부해봅시다, 스테이블 코인은 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정확한 어떤 정책이 나와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조금 더 정책이 구체화가 되고 계획이 구체화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페이를 매수 단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를 횡보를 하면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때 그때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가격적으로는 매력도가 높으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살펴드렸습니다. 역시 급등이 나왔던 종목, 당장 바로 또 가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보면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였습니다. 네. 그리고 토리맘님 출석합니다. 나만 좋은 서포터님도 네. 종목 진단 신청 올려주고 계신데요. 오늘의 랭킹쇼 주제는 에너지의 날이라는 주제로 랭킹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순위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전력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탑5거든요. 5위부터 알아보죠. 5위 공개해주세요. 자, 5위는 바로 이 국가입니다. 네. 일본입니다. 1034 테라와트시 이 단위를 쓰고 있네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5위와 4위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3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1, 2위가 대단히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저 5위와 1위는 거의 과장하면 10배 정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만 그렇군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사실 오늘 5위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그쵸. 워낙에 좀 영토에 있어서 다른 차이가 너무 큰 스케일의 국가들이죠. 차이가 지금 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5위와 4위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5위에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주제 한번 5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종일 이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그 얘기 좀 챙겨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전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1%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62,100원 선 지나갑니다. 2위에는 삼양컴텍이 올라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반격 지원을 시사했고 글로벌 방위비도 인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오늘 방산주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양컴텍도 현재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왔는데요. HBM 출하량이 급증하면서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강보합세 보이면서 71,00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4위에는 일생이 올라왔는데요. 조선기자재 관련주로 LNG 호황과 함께 파이프스풀 사업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급등하며 장중에는 6,22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5,880원 선 지나갑니다. 5위에는 다날이 올라왔는데요. 서클 사장과 한은 총재가 만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8%대 상승합니다. 6위에는 SNC스 올라왔는데요. 마스가 프로젝트를 기대하면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7위에는 대한조선이 올라왔습니다. 대한조선은 현재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한 상태로 91,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8위에는 한전산업 올라왔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들까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한전산업도 오늘장 급등하며 13,740원 선까지 올라가는데요. 역시 윗꼬리를 길게 달며 현재는 5% 상승에 그칩니다.
이어서 9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 보이고 있고요. 10위에는 로보티즈가 랭크됐습니다.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기업으로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급등세를 보입니다. 이어서 11위에는 에드포러스가 올라왔는데요. 광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스펙합평 첫날을 맞았는데요. 오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위에는 BHI 올라왔습니다. BHI도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면서 현재 5만 1,0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3위에는 한전기술이 올라왔는데요. 한전기술 역시 불공정 계약 논란을 딛고 반등 흐름을 보였지만 현재는 약세로 전환하면서 10만 원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위에는 하나오션 랭크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조선주가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도 현재 2% 넘게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5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전장에는 상승했지만 현재는 1%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16위에는 보성파워텍이 올라왔는데요. 역시 원전주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씩 탄력이 줄어들며 보성파워텍도 0.25% 소폭 상승합니다. 이어서 17위에는 IMBC가 올라왔습니다. MBC가 중국 내에서 약 7억 명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1위 후난 미디어 그룹 산하 기업인 샤오만과 함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IMBC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23% 급등하며 4,11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18위에는 우리기술 올라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원전에 적용되는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용 분산 제어 시스템을 독점으로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기술이 오늘장 급등했는데요. 현재도 5% 상승합니다. 이어서 19위에는 두산퓨얼셀이 올라왔습니다. 3,000리 ES와 1,07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20위에는 그린 리소스가 올라왔습니다. 국내 파운드리 고객 사양 납품 물량이 증가 중이면서 그린 리소스도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10,000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운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방미 경제사절단 드림팀의 윤곽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조선과 원전의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오늘 저가 매수세가 관련주들에도 강하게 유입이 됐다가 현재는 서서히 힘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섹터별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드러질 또는 유의할 섹터별 전략들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이 한미 정상회담이 25일이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조금 쉬었던 섹터죠. 최근에 며칠 쉬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으로 따지면 조선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정말 많이 올랐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금년 초부터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주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다가 최근에 조금 쉬었었는데 이 쉬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다른 방산주들도 오늘 크게 좀 올라가고 있죠.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요. 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관세 협정에서 관세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하겠다. 이런 결정만 한 게 아니었죠.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선 쪽이 될 가능성이 높죠. 방산과 조선, 이 섹터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기에서 무언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방미를 할 때 같이 갔던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무언가 다른 수주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까지 이제는 사실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긴 한데요. 25일 날 월요일까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강한 모습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조선인도 그렇고요. 원전도 그렇고요. 방산도 그렇고 이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들이 잘 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맞죠.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의 투자가 일어난다. 그럼 미국에 있어서의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하기 전까지는 좀 좋아요. 근데 하고 나서는 차익 실현 매물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전략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조선 같은 경우는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조선 섹터는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밸류에이션 좀 부담이 좀 나오면서 하락이 됐었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나오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전에서 건설까지도 지금 섹터가 좀 확장이 되면서 강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웨스팅하우스라는 어려운 산을 사실 기술적으로 좀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들 어려움 좀 겪었었는데 원전주들도 주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만큼 앞으로도 조선주와 원전주 같은 경우는 향후에 대한 전망들도 많이 좀 밝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관련주들 섹터별 전략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원전주는 궁금하신 분들이 뭐 서전기전도 있고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이렇게 에너지의 날이라 그런지 종목도 지금 2차 전지에 삼성 SDI도 있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I'm 리얼님 오셨는데요. 상호행 얼굴에 붉은 자국 같은 거 있는데 그거 뭐예요? 붉은 자국이요? 어디 있죠? 저 뭐 있어요? 다들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저 뭐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얼굴에 제가 찍어 바른 게 없는데. 예. 그래요? 리얼님 눈에만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닌가요? 자, 그리고 방어율님. 백악관 가서 극진한 대접 받나? 그리고 고고식님은 네. 부릉부릉 부르르르 하셨는데 혹시 지금 시장 오르고 있나요? 갑자기 왜 아직- 부릉부릉 시동이 걸리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뭘까요? 오히려 네. 아래쪽으로 지금 아. 후진 기어를 좀 넣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행투가이드님께서 일이죠? 코스닥은 어느새 또 어제처럼 가려나요? 이 얘기가 네. 어제도 뒷심이 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락 마감됐죠.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파란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그게 야, 아닐까. 이거 참 아쉽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너무 외면하셔서 그래요. 다들 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염원을 모아서 오후에 랭킹쇼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들 좀 뜸해지셔가지고. 참 아쉽긴 한 게 예. 뭐냐면 최근 몇 달 동안은 항상 후반전에 강했거든요. 맞아요. 이번 맞습니다. 주만 유독 뒷심이 좀 약해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 코스닥의 이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뜨끔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 그래도 좀 더 네. 상승폭을 다시 올려볼 수 있도록 네. 기원해 보겠습니다. 한애경님도 코스피 5천 시대라고 했는데 네. 5천은 고사하고 3,500이라도 갔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요즘 이런 글들 많이 봅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의 필명처럼 오늘 해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디에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지금 신청해주신 종목이 네. 오늘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인 뷰노 알아보도록 와, 할게요. 뷰노 진짜 오랜만이긴 맞아요. 하네요. 이 의료 AI 한창 갈 때 루니타고 뷰노 얼마나 많이 봤어요. 맞아요. 루닉과 뷰노 쌍도가 차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면하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뷰노 사신 가격은 21,400원으로 현재 주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 정도 비중 들고 계시다 하셨는데 물론 손실 구간이지만 오늘 마냥 슬프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장대 양봉이거든요. 닷새 만에 상승 전환 2만 원 선 회복하면서 현재 7%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뷰노 담백하게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오늘 급등 배경도 궁금하고요. 이제 좀 반격 나오나요? 네, 뷰노 같은 경우는 어제 레포트들이 좀 나왔어요. 뷰노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쓰여 있는 레포트들인데요. 우선 지금 적자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적자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의료 AI 기업인데 의료 IT 기업입니다. 루닛과 뷰노 쌍두마차고 루닛이 시가총액이 더 크죠. 그리고 뷰노가 그 다음인데 이전에는 좋은 모습들이 있었죠. 차트를 좀 당겨보면 23년도에 주가가 7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오늘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료 AI, 의료 IT 뻗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합니다. 한번 자리 잡고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엄청나게 많은 매출액과 이익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리를 온전하게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있을 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기대감이 숫자로 바뀔 때가 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숫자로도 나타나는데 물론 매출액이 늘고 있어요. 22년도 매출액이 83억이었고요. 그리고 24년도가 259억, 그리고 금년이 391억으로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매출액 가지고는 흑자 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려웠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을 좀 살펴보자라면 3분기부터는 좀 흑자가 날 것으로 보여져요. 분기별 흑자는 3분기 소폭이지만 흑자로 좀 돌아서는 최초의 그런 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까지 된다라면 그동안 영업 적자가 1년에 100억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영업 적자가 약간 20억 원대로 적자도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든 시간들을 겪었고요. 뭐 굉장히 폭발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이 많이 난다.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영업이익, 영업 적자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회복을 하고 26년에는 흑자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고요. 뭐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뷰노 추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고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네요. 이런 점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뷰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하늘이님 오셨어요. 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항상 또 게시판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니, 시장 분위기가 조금 우울해져도 이렇게 아주 감사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맞아요. 나오니까 얼마나 훈훈해집니까? 네, 해피데이님 좀 전에 저희 뷰노 봐드렸죠. 진단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네. 그리고 원전은 앞서서 저희 또 수지 앵커와 함께 시장 보고 질문도 드렸지만은 네.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 사놔야지 된다. 아니면은 노이즈가 나타났으니 이때 기회 줄 때 잘 빠져나와야 된다 의견 많은데 고고식님께서는 네.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음전환 안 하면 상승 유지는 한 채 마감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의견 알려주셨어요. 선자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을 또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두에 네. 위협해 누가 받쳐주지 않아나 이러면서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올해 하반기에 많이 실렸어요.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네. 원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 다 같이 좀 힘내는 모습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전체적으로는 떠받치지는 못하는데 좀 전에 뷰노 봤잖아요. 네. 진단 끝나자마자 지금 VI 발동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대박이군요. 7% 오릅니다 말씀드렸는데 예. VI 붙으면서 지금 한 10% 가거든요. 와. 풀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종목을 하나 더 봐드리도록 하죠. 판타지 기사님의 종목입니다. 아주 묵직한 2차전지 대표 종목이죠. 오늘 삼성. 2차전지 힘들어요. 네, 맞아요. 사실 그동안 시장 대비해서 너무나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맞아요. 오늘 약간 좀 흔들림이 나오다 보니까 네, 차익 실현? 수익 봐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고민돼요. 딱 들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주들이 그동안 한번 가다가 또 꺾여 내려오고 이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삼성 SDI입니다. 매수 가격 21만 9천 원이고요. 20%입니다. 그렇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비슷해요. 단기, 중기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팔까 하늘씩 왔다가 또 내려가니까 지금 팔기는 아쉬워.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빨간불 파란불, 네. 빨간불 파란불. 자, 삼성 SDI 그러면 아마도 이거는 뭐 큰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보려면 아주 길게 쭉 봐야 될 것 같은데 알아보죠. 자, 상무님, 삼성 SDI에 대한 비율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보유하셨던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 가장 어려움을 길게 줬던 종목, 사실 카카오페이도 어려움을 긴 시간 동안 줬었죠. 근데 카카오페이는 그래도 중간에 한번 상승이라도 보여줬죠. 이 2차전지가 정말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종목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만 했습니다. 삼성 SDI 23년도 3월달 놓고 보면 77만 원이거든요. 계속 하락했거든요. 지금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나 했는데 이 8월달 들어 다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액도 못 올라가고 있고요. 매출액이 22년도에서 25년도까지 22년, 23년은 그래도 20조 원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 16조 원, 25년도 13조 원,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 25년도는 또 연결로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2차 전지 업계들, 전기차 배터리 업계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들을 좀 보내고 있는데 삼성 SDI 수급적으로도 지금 당장은 시장에 그런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섹터들 중에 대표적인 섹터들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도 있거든요. 반도체, 방산, 조선 다 있는데 2차 전지도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여기에 수혜를 못 받았죠.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에 대한 주가도 최근 들어서 시원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21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 지금 자리가 21선 정도거든요. 21선이 약간 21만 원 정도입니다. 한 5천 원 정도 남은 가격이기 때문에 21선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20만 원에서는 21선을 지지하지 못하더라도 좀 지켜줘야 됩니다. 20만 원 떨어지면 계속해서 10만 원대 중반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1선 지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더 내려가셔서도 보유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20만 원은 손절 가격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의 박스권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25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윗방향으로 더 열어놓고 보시죠. 25만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목이 좀 코디도 올라오고 덴티움, 재룡전기, 좀 중소형주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식님, 뷰노 아까 봐드렸잖아요. 네. 뷰노, 리노, 주노 하셨는데 뷰노, 리노까지는 그래요. 종목인데 갑자기 주노님을 왜 찾으시는 거죠? 우리 준호님 본인 등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호출이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행투가이드님은 또 워라카노님을 왜 찾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계속 갈구하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예. 다들 너무 이제 좀 끈끈해져서 주식 네. 투자하시면서 가족 같은 느낌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희 윤상무님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한 종목만 빠르게 네.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승신호님, 오늘은 저희 제작진이 필명 보고 고르는 것 같아요. 아, 뭔가. 그러네요, 진짜. 해피데이, 상승신호, 판타지. 판타지기사. 어떤 네.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STX 엔진 알아볼게요. 이 종목도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뚝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41,000원에 사셔가지고 네. 비중이 10% 오? 못 참고 따라 들어가셨대요. 41,000원이면 정말 완전히 분출했을 때.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와, 그걸 아시는 이거 거예요. 어떡하죠? 아, 여기서 좀 참았어야 되는데 네. 못 참고 따라 들어가셨대요. 아이고. 그래서 다른 기자재와 엔진 가는데 못 가네요. 엔진 갈 때 그때 막 먼저 가서 그런지 너무 갔었죠, 사실은. 요즘에 뭐 현대힘스, 한화엔진 이쪽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한 4거래를 연속해서 뒷걸음질 와.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질문해 주셨는데 확실히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산 타이밍의 확신도 조금 떨어지시고 그쵸. 분위기도 어느 정도 좀 과열해서 꺾이나 걱정되실 텐데 윤상무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사실 STX 엔진 방산 관련된 종목이죠. 방산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STX 엔진 방산 쪽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22년도 매출액 5천억 원대 중반에서 25년도 약간 8천억 가까운 그런 매출액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도 23년도가 189억, 24년도가 400억대, 25년도는 700억대의 영업이익 예상이 됩니다. 방산 섹터들 대체적으로 실적 잘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STX 엔진도 좋은데 STX 엔진 최대 주주의 오버행 이슈는 좀 있습니다. 최대 주주에 대한 물량 부담은 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으로 놓고 보면 사실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좋은 실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오버행 물량은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버행에 대한 이슈는 좀 잘 챙기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41,000원은 조금 높을 때 매수를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게 11선이죠. 11선이 33,000원 부근인데 여기까지는 추가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하락이 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최대 향후에도 조금 더 보유를 하신다라면 최대 주주의 오버행 이슈는 뉴스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시면서 주의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X 엔진까지 이렇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윤상무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 종목이 만약에 네. 조선이다 아니면 방산이다 그 내에서 다른 종목하고 흐름이 많이 다르면 이 종목이 개별 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럴 때 진단 신청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 이 최대 주주의 오버행 이슈가 있다. 이거 앞으로 뉴스 나오는지 잘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팁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한데 내 생각과 다르게 가는데 이것을 네.
상황을 점검받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랭킹쇼 후반에도 저희 종목 많이 봐드릴 테니까요. 함께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4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너지의 날입니다. 오늘이 8월 22일이죠. 전력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가 살펴보고 있는데 5위가 일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위는 5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연 4위 국가는 어딜까요? 자,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4위는 러시아였습니다. 이래서 아까 러시아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런가 봐요.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데 일본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놀러 가신 분들이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답답해 이런 마음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1000이 약간 넘었죠. 지금 1167테라와트시 네. 러시아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확실히 이 러시아의 전력난과 관련해서는 많이들 실제로 여행 가보시면 많이 느끼시나 봐요. 네. 자, 4위까지 알아봤고요. 3위는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납니다. 1, 2위가 유독 좀 많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다음 함께 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 말씀실을 너무 좋아해요.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목만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호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에너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아껴 쓰자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전력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가 이거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국가가 인도가 있고요.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다 너무 큰 국가들인데 여기서 전력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그 세계 공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가장 높으니까 아무래도 전력 그 생산을 가장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1위가 중국이고, 네. 그다음 이제 반대로 또 미국은 또 전 세계에서 소비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이 또 2위, 그다음에 인도가 3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1, 2, 3위를 전부 쫙 나열을 근거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대로 과연 될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너무 근거를 합리적으로 대주셔서 그렇죠. 이렇게 안 되면 좀 이상할 것 같이 이렇게 맞춰주셨어요. 예. 그래서 중국, 미국, 인도라고 올려주셨고 우리나라는 사실 순위권 내에 없잖아요. 슈팅스타님께서 네. 슈팅스타님이 직업이 참 많으세요. 슈팅 뭐예요? 일보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또 이제 농작물도 가꾸셔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스마트팜을 하시려다가 전력 인프라가 안 돼서 포기하셨대요. 이렇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나라가 알겠습니다. 5위에 없는 이유가 네, 우리나라도 아직 갈 길이 멀군요. 예. 뭔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God be with you 님께서 독종 인사 딱 주셨습니다. 자, 우리님도 독종 하셨는데요. 바로 한번 달려가 볼게요. 자, 어떤 종목으로 가볼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혜선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차 전지입니다. 엔캠을 보죠. 엔캠의 매수 가격이 84,000원에 매수를 하셨군요. 네. 매수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비중은 현재 5%로 들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바로 이제 95,000원까지 갔다 왔던 엔캠입니다. 네.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진단 좀 해주세요. 바닥권에서 가파르게 좀 올라왔다가 잠시 좀 쉬고 있죠. 자, 그리고 이혜선님뿐만이 아니라요. 복숭아님도 이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님께서는 58,000원에 들고 계십니다. 거의 바닥에서 잡으신 것 같죠? 그러니까요. 예. 자, 이분도 비중은 마찬가지로 5%. 자, 중기 전망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엔캠 과연 지금부터 얼마나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엔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뭐 5%면은 그 이번 주 오늘을 일단 뭐 그대로 감망하시고 그 내가 다음 주 정도 뭐 21선 언저리 그러니까 직전 또 고점이 되겠네요. 120이 돌파했던 그 가격대 73,000원, 2,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오게 되면 막 5% 정도 아마 추가를 하는 전략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차 전지가 이번 주 뭐 지수 조정과 함께 좀 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시속 게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어제 오늘 이제 원전하고 그다음에 그 조선 그리고 오늘 그 방산 쪽이 좀 강한데 이쪽에 올라오게 되면 2차전지 누릅니다. 그래서 누르는데 근데 그전하고는 달리 뭐 깊게 누르고 막 그러지 않죠. 그리고 어저께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2차 전지에서 선방했었기 때문에 요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N자로 좀 올라서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뭐 전후까지 조금 기간 조정 들어오고 예, 그 후반에 다시 한번 들어 올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21선 언저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만 2천 원, 3천 원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가 안 나오죠. 이건 이제 막 빠진다기보다는 전형적으로 좀 눌림목 조정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121선을 돌파할 때 이게 장대 양봉으로 간통한 기업들은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121선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경기선이라고 그러고 장기 저항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121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 기업들은 그만큼 이제 힘이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거래 죽으면서 기간 조정이 이건 뭐 가격 조정도 아닙니다. 기간 조정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N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다음 저항선은 지금 현재 이제 주봉에서 35주선 저항인데요. 예, 위쪽으로는 이제 60주선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끌고 가시면 일단은 1차는 한 10만 원 전후, 10만 원 전후 돌파 시에는 한 12만 원까지도 좀 가능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일단 그대로 관망하시고요. 다음 주에 7만 원, 2, 3천 원 정도 준다 그러면 그때 5% 추가하셔서 1차 10만 원 전후, 2차 돌파 시에 11만 5천 원, 12만 원까지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단기, 중기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 살펴드렸습니다. 이대로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조정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엔캠으로 꼭 수익을 대박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복숭아님이 한 5만 원대 사셨으니까 오. 12만 원 가면 수익률 100%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2차 전지 엔캠을 좀 봐드렸고요. 그리고 보면은 네. 세비캠도 근래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종목 진단 신청 올라와 있고요. 저희 좀 우와. 전에 어떤 거 보셨어요? 아니, 마들님께서 세비캠을 100% 갖고 계시대요. 저도 어이구,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많은 분들이 애타게 찾으시던 준호님이 본인 등판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또 부르면 다 응답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네 종목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강하다고 해줘요? 어떤 게 강하다고 뭐 무슨 말인가요? 저기 해석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예. 절파고 TV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어요. 출첵합니다. 랭킹쇼. 예. 오늘 약간 텐션감이 좀 오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위를 좀 보고 계시는 모양이죠. 자, 그리고 전명수님은 PNT, 산천님은 에러티 베큐움까지 종목 진단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태양구바람님께서 김봉만 전문가님 이번 주 등산 가시면 어디로 가시나요? 오. 이렇게 해주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이렇게 더워도 또 등산을 계속해서 즐기시는 김봉만 전문가님 어디 가실지도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 거의 산악인이시죠. 그러니까요. 예. 저희 야간 종목- 산행하시고. 네, 종목 진단과 함께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젤라님의 종목 롯데칠성으로 가볼게요. 요즘 음식료가 알게 모르게 꽤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마 다들 삼양식품의 전설을 따라가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김밥 효과, 뭐 불닭 효과 이런 건 딱 머리에 떠오르는데 롯데칠성은 사실 거기에 물음표 좀 뜨죠. 예. 그래서 우리 안젤라님이 올려주셔서 저도 같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신 가격이 14만 200원입니다. 애매하셨던지 아니면 아니다 싶어서 챙기셨던지 비중이 적으세요. 비중 3% 단기, 중기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 현재는 12만 원대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롯데칠성에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 주말에 또 일정도 살짝 공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먼저 진단을 해드리자라면 지금 뭐 기술적 상반기 때 이 기업도 저점에서 제법 많이 올라왔죠. 9만 원 초반에서 9만 9천에서 한 50% 가까이 좀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재료 때문에 이제 올라온 거죠. 저 PBR 관련주로서 올라온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현재 국회에서 그 상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그 명확한 지금 어떤 그 법안 통과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롯데칠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저 PBR 관련 종목들도 주가가 상반기 때 뽑아놓고 나서 기간 조정 기술적 좀 주고 있으면서 좀 눈치 보기 그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 나왔을 때 이제 완전 통과했을 때 좀 움직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때 이제 뭐 관련 종목뿐만이 아니고 지수 자체도 이제 뭐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좀 크게 움직이겠죠. 거기에 나오기 전까지는 좀 당분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가 있다. 근데 현재 주가는 전체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하고 그다음에 또 어차피 또 환율이 또 이제 워낙 강세 전환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반기 가게 되면 예, 그러면 뭐 실적이 좀 더 그 음식료 같은 경우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중기를 일단 그대로 보시는데 근데 워낙에 이제 이게 같은 경우는 답답하게 움직이죠.
삼양식품처럼 막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많이 가고 막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중장기로 하반기까지 보신다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16만 원. 그러니까 120개월 선을 살짝 돌파하는 그런 구간. 지난달에 이제 왜 밀리냐면 월봉에서 여기 딱 저항입니다. 저항. 그죠? 그러니까 하락 지금 월봉에서 5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6파 조정이고 상승으로 이제 7파 잡아 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N자로 들어 올린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는 오늘 하반기까지 일단 보시라는 얘기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저점에서 한 50% 오르고 지금 현재 주가가 50% 가까이 지금 빠진 거죠. 절반 정도. 반등 줄 때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최고점, 직전 고점에 오른쪽 어깨 라인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4만 원이면 거의 최고점에 일단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중이 그나마 안 크니까. 다음 주 정도? 주봉에서는 주봉 보니까 다음 주 정도 기초 반등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까마귀 5마리죠. 5주 연속 지금 운봉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음 주 양봉이 한번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중에 한 121선 언저리 한 11만 원 정도 한번 눌러주게 되면 거기서 한 2%로 더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단가 좀 낮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반등 들어올 때 한 13만 원, 13만 5천 원 라인 정도. 그 정도 오게 되면 단기 물량은 예, 차익을 하고 좀 답답하니까 뭐 2차 전지라든지 좀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일단 반등 시에 추가하셔가지고 손실 없는 구간에서 빠져나와서 포트를 좀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이었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빠져나오시고 다른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가능하겠네요. 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답답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좀 더 에너지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지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치킨이나 먹어야 될 것 같다 하시니까 치킨집 4위로 들어가면 평생 공짜라는 리얼님의 이야기. 그 밑에 근데 더 재밌는 게 예. 행투가이드님께서 대신 평생 튀겨야 될 수도 있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야, 평생 치킨을 이거 먹느냐, 평생 치킨을 튀기느냐. 쉽지 않네요. 방송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이야, 저는 좀 치킨 맨날 먹는 거 참 좋긴 한데 이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왕이면은 뭐 약간 고깃집. 고기보다 치킨이 덜 질릴 것 같긴 해요. 예, 또 그런 생각이 있군요. 할 말이 딱히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계속 저희는 종목을 종목도 알아볼게요. 가볼게요. 아니, 이 종목 저는 이 길에 신청이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HPSP를 살펴볼게요. 세 분이나 신청해 와, 주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대박나자님께서는요, 일단 52,500원, 30%입니다. 지금 2만 원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 타야 되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오래 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토리맘님께서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여기도 손실이 적진 않아요. HPSP 33,000원 10% 비중입니다. 추가 매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팔수서 동준님께서는 그나마 다행이군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25,700원 20%.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HPSP 상승할 때 정말 무서웠죠. 이 종목이 네. 작년에 코스닥 시총 톱10 안에 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쭉 내려왔고 좀처럼 20,000원대에서 힘을 쓰질 못하고 있거든요. 자, 과연 HPSP 그 대단했던 상승의 소위 그 리즈 시절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전문가님, HPSP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저는 바닥은 찍었다 봅니다. 바닥 찍었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월부터 상반기 동안 이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찬바람 불면 한 9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장이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상반기 때 못 올랐던 종목군들 그리고 반도체도 뭐 비교적 못 올랐죠. 더불어서 이제 뭐 대형주도 대형주입니다만은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좀 움직이지 않겠나 판단이 돼요. 그 HP, SP도 이제 그러한 관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에 영업이익이 최소한 1,200~1,30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시총이 지금 2조 원 초반대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간혹 지금 뭐 기관하고 외인들도
지난번에 이제 밀었을 때 좀 매수가 들어옵니다. 지금은 뭐 계속 올매도는 아니에요. 예, 단기 박스권이다 보니까 몇만 주 정도 조막선으로 들어와가지고 매도했다 하는데, 일단 기간 조정이 지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이제 주가의 상승률은 좀 높아지는 거죠. 멀어지고, 예, 길어지고. 예, 그랬을 때 우선은 월봉에서는 이번 달과 조정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뭐 관세 추가 부과 여부 발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삼전하고 뭐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고 나서 다음 주에 예, 그때 이제 좀 반등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월봉에서는 원래 이제 그 8월 중순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추세를 일단 지난달에 돌파했지 않습니까? 2달 전에. 예, 지금 현재는 FM적인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하락 트렌드 돌파하고 나서 양봉으로 2달 동안 거래가 없으니까 눌림목 주고 늦으면 9월 달 정도 양봉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제 20개월 선을 돌파하는 수준 정도 가격대가 얼마냐면 한 35,000원? 예. 35,000원 돌파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4만원 윗선까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52,500원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이거 손절하고 다른 거 들어가 봐야 2차전지 외에는 다른 게 크게 먹을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 하시고 9월 한 중순까지 일단 그대로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중을 줄이신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35,000원 미만에서는 하지 마세요. 예. 답답하시다 그러면 비중 30% 약간 좀 높으니까 35,000원, 4만 원 정도 거기서 한 절반 이상 줄이시고 그 자금 가지고 뭐 2차전 쪽 들어간다든지 지금 이 물타기를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비중이 30%면 이게 어정쩡하거든요. 예. 아니면 제가 뭐 실시간으로 타이밍을 잡아드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죠? 예, 가급적이면 일단 반등 기다리시고 이번 달에 뭐 조금 밀어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미 바닥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반등이 좀 미약하다 그러면 다음 달은 2달 쉬었으니까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 하시고 예, 35,000원 이상까지 좀 들고 가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살펴드렸습니다. 지금은 일단 보유하고 버텨가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흡프스프. 전 순간 다들 채팅창에 흡프스프 하시길래 나만 모르는 신조어가 있나 지금 이런 생각했었는데 HPSP를 이렇게 읽으신 거군요. 네. 굉장히 귀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흡프스프. 그리고 통신사 할 때도 네. 저는 이 가끔 글 올려주시는 거에 스크 하시길래 스크가 네. 뭔가 했더니 SK를 네. 또 그렇게도 부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게 타자를 이 한글에서 영어로 계속 바꾸고 하다 보면은 네. 그런 거는 좀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애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감이 왜 귀여운가 싶었는데 예. 스머프랑 비슷하네요. 이 느낌이. 흡프스프. 그래요. 지금 아무래도 HPSP가 주가가 네. 별로 어려우니까 지금 WJ님께서는 화이팅 이렇게 해서 글 네. 올려주셨고 거기에다가 우상향님께서는 우리 반도체 소부장 지금 HPSP도 그렇고 왜 이렇게 못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했더니 머라카노님께서는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지금 소부장이 안 좋다 이런 견해를 알려주셨고요. 네. 강호율님께서는 HPSP 저 가격에 사서 어떻게 버티실까 나는 저렇게 못해 하셨는데 그만큼 또 힘든 상황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네. 행투가이드님, 유창, 호프. 이건 알아들으시겠죠? 아니, 근데 참, 이게 예. 별것도 아닌 게 이게 터지니까 재밌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안 터지고 싶었는데. 예, 이제 그 우승 정말. 코드가 맞아진 거예요. 예. 안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3위 한번 알아볼게요. 전력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4위와 5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많아지거든요. 3위를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인도입니다. 1858테라와트시. 여기서 몇 배로 갑자기 증가하네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죠. 네. 그런데 2위와 1위는 확연하게 더 많습니다. 이 점은 조금 이따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김봉만 전문가도 이 인도가 3일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가 지금 에너지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780선 회복이 되면서 0.5% 정도까지 탄력 붙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가? 어떤 종목이 또 반등의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지 시장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정수철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위에는 삼성중공업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3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2만 원 선을 회복한 삼성중공업이 올라왔고요. 4위에는 우양이 랭크됐습니다. 김밥 열풍 속에서 미국과 유럽의 유통망을 본격적으로 확장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현재 4% 가까운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0위에는 YTN이 새로 랭크됐습니다. 이 EBS법을 끝으로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YTN 현재 12%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위에는 한택이 올라왔습니다. 알래스카 LNG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한택이고요. 현재 9%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위에는 콜마 B&H가 랭크됐습니다. 콜머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 역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6% 넘게 밀려나면서 16,44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18위에는 큐라클이 새로 올라왔는데요. 매틱스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신장질환 신약 후보물질의 의미 있는 전 임상 결과를 확보하면서 오늘 오후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4,900원 선 지나갑니다. 이렇게 오후장에 달라진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 용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관세에도 불구하고 변압기 시장은 현재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주,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나 잘 나가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요즘 들어서는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오늘장 가파르게 또 일제히 반등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얼추 뭐 전력 관련 종목군들은 좀 반영이 돼 간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제 뭐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AI 관련해가지고 뭐 전력 소모량 많이 늘어난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인가요? 뭐 300기 또 뭐 추가하겠다 뭐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공개 방송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SMR 소형 원전 글로벌 대표 기업 미국의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 지금 밀어버리죠. 한 달 전에 고점 찍고 나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아까 제가 앞서 그런 말 드렸는데 9월 달 넘어서게 되면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장도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지각 변동이 생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미 이제 오른 종목거든요. 원자력 에너지 지수가 지금 10년 장기 저항에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많이 안 좋았던 그 IRI 그 수정 법안 피해였던 그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즘에 상당히 강하죠. 미국. 퍼스트 솔라 주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미 시장은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전력 관련 종목들도 이미 많이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송전 전선 관련주 이렇게 이제 수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앞으로 ESS가 아마 핵심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그 청와대 정책실장께서도 직접 TV 나와서 브리핑까지 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차세대 전력망 마이크로 그리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전력을 이제 사용할 때 처음에 이제 발전 그다음에 송전해가지고 이제 배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방향 계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언급했던 이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것은 전력을 생산해서 저장해서 그 이후에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 저장이라는 저장.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하는 게 핵심이 저장입니다. 저장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ESS가 되겠죠. 예, 소위 얘기하면 그 ESS가 초대형 배터리로 보시면 되는데 뭐 미국도 이제 어차피 우리 시장이 LG에서가 삼성 SDI가 점령에 나갈 거고, 그다음 우리 시장 자체도 이번에 정부에서
국정 운영 계획 발표한 핵심은 뭐냐면 ESS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존의 뭐 전력 관련 종목군들은 여기서는 추세적으로 가져갈 자리는 아니다. 장기 저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그 ESS 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LG, 엔솔, 전기차, 삼성, SDI가 대장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납품하는 소재업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또 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전력 용량 2배 필요하다는 것은 뭐 저도 100% 그 이상 동의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수혜 종목군들이 좀 엇갈릴 것이다. 그래서 그 관련 최대 수혜주는 이후에는 저는 ESS 관련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최근에 자주 거론됐던 ESS 전력 저장 장치 관련된 이야기가 또 한 번 언급이 됐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스. 기승전 에너지. 예, 앞으로 ESS 예. 집중해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도 꼭 기억할게요. 예, 네. 다음으로 왜요? 또 전력이에요. 오늘 진짜 날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좀 전에도 얘기가 살짝 나왔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 하나 저희 전화 들어왔습니다. 네. 7647번 쓰시는 분께서요. LS 일렉트릭을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32만 5천 원에 사셨대요. 오, 가격이 좀 그리고 높습니다. 예, 비중을 상당히 좀 굵직하게 실어 주셨거든요. 30%. 아주 높은 가격에 비중도 많이 담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52주 신고가가 네. 33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평균 매수 단가가 32만 5천 원이시니까 거의 위쪽에서 용기를 내서 한 번에 이렇게 확 들어가신 네. 게 아닌가 싶은데 게다가 신고가 쓰고 나서 지금 2달이었거든요. 예. 바로 20% 넘게 조정이 쭉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쏘네요. 우리 시청자님이 아마 이번 달 내내 약간 이래서 그쵸. TV를 보시다가 오늘 장대 양봉을 보시면서 이거야! 이러면서 전화를 들고 저희에게 또 신청을 해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LS 일렉트릭이 현재 7%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좀 한시름 덜어 놓은 것인지 단기 저점 나온 건지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같이 알려주시죠. 김봉관 전문가님. 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거의 최고점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32만 5천 원이면은 지난 전전주 8월 초에 아마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그 주식 하시면서 그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눌림 줄 때 들어가시는 거. 이거 왜냐하면 지금 차트 보시면 비중도 30%한 번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신고가 나올 것처럼 하고 이렇게 양봉이 나왔는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뭡니까 지금은? 예, 대친 나무령 패턴이죠. 축 쳐져버리잖아요. 그죠? 21선 깨고 61선까지 그냥 개파락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수급선 61선까지 개파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후에 이제 그 피로가 많이 느낄 거라는 얘기. 이 당시에도 보시면 61선이 우리가 수급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61선 깨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또 무너졌습니까? 네, 좀 더 하락이 나오고 또 기간적으로도 많이 좀 생겼죠. 그래서 반등 들어올 때 저는 여기서 이 기업도 아까 제 전력 관련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뭐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수익을 크게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기업은 제가 지난달도 아마 진단을 이 시간에 해드렸는데 이거 보세요. 차트가 그 당시 해드렸던 차트. 장기 저항이라고 그랬죠. 제가 몇 년? 그러니까 2000년도 고점과 그 중간 고점 2010년도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25년이죠. 예? 지난달에 제가 이거 차트 그려놓은 거 딱 지금도 남아있네요. 거기 딱 얻어맞고 25년 저항선 밀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얘기했어요? 밑에서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지 여기서 따라갈 자리가 아니다. 설령 돌파한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반등 들어올 때 좀 현금화하시고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SS, 삼성 SDI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그냥 깨물어주고 싶죠? 차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매력적이고 바닥에서 올라오고. 네? 2차 전지 또 대표주이기도 하면서 ESS 또 대표주이기도 하면서 이번에 또 정부에서 지난달에 발표했던 수주를 제일 먼저 받았잖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사업을 막말로 안 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저평가다. 이런 쪽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반등 들어올 때 사신 가격 전후에서 일단 현금화 하셔가지고 좀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
이 기업은 저점에서 지금 계속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도 예? 하늘의 끝을 뚫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주식이란 것은 뭔가 이제 주도주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SDI가 좋으니까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 올라올 때 손실 최소해서 정리하셔서 SDI로 갈아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S 일렉트릭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갈아탈 만한 종목까지도 같이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번에도 역시 김봉만 전문가의 진단을 들으면서 네.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센스 있는 표현. 이야, 진짜 언어의 마술사라는 이 진부한 표현이 이렇게 잘 들어맞는 분이 계시는구나. 오늘도 생각했어요. 채팅창에도 예. 언어의 연금술사다. 대친 나무령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저도 이 진단 프로그램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네. 하면서 종목 진단하는데 대친나물이라는 표현을 야.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깜찍해서 깨물어주고 싶은 차트까지 진짜 이 종목 하나 진단받는데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기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 감탄사가 나오는 종목 진단 계속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유시훈님의 종목입니다. 덴티움을 알아볼게요. 자, 덴티움의 매수 가격, 68,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 가격이 뭐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덴티움 주가 어디까지 내려온 건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차트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너무 바닥에서. 아니, 덴티움을 그렇네요. 오랜만에 보기도 하지만, 제 기억 속에 덴티움 정말 잘 나갔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자리 잡고 있거든요. 좀 옹골찬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주가가 곤두박질 친 건지 좀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지금 68,000원에 10% 들고 계시거든요. 기다려도 될까요? 꼭 부탁드려요. 약간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3.83% 빠지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덴티움입니다. 아니, 주가가 언제 이렇게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처럼 오를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러게 저도 지금 오랜만에 지금 보는데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네요. 주가가.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뭐 다른 뭐 악재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실적 대비해가지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거든요. 재작년 대비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6천억까지 지금 밀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3분기잖아요. 다음 달이면 3분기 말이고, 그럼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거거든요. 내년은 지금 예상 한 1,000억 정도 나옵니다. 더 나빠질 리 없겠죠. 별도로 보더라도 지금 1분기 실적이 보니까 100억 정도 나왔고, 올해 예상 실적이 좀 더 안 좋겠네요.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 하더라도 이미 지난 거니까 내년 실적이 중요한데, 지금 뭐 증권사에서는 내년에 한 영업이 한 1,000억 정도 지금 보고 있네요. 이쪽이 또 계속 뭐 감소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달인가요? 6월 달에 LNF라는 기업을 종목 진단해드리면서 이 기업 그 4만 원까지 빠졌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대까지 하락이 나왔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 홀딩 하시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 100% 좀 올라왔잖아요. 제2의 LNF네, 이게. 덴티움이. 제2의 LNF.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있다면 모를까, 그 가격대까지 밀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덴티움이. 아시겠죠? 일단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지금 뭐 그렇다고 추가는 하지 마십시오. 68,000원 10%니까 추가하지 마시고, 월봉에서는 아마 이번 달까지 조정이 나오고, 이번 달 말에 이제 아래 꼬리 주면은 땡큐예요. 예? 예, 좀 올려주면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달에 뭐 이렇게 마감한다 그러면 다음 달 정도에 양봉 나오는지 먼저 보시면 되고, 지금 노고로 보게 되면 딱 지지맥점이라는, 지지맥점.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다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격대가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가격대까지 밀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이제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딱 지금 월봉모시 어떻습니까? 딱 지지맥점이죠. 장기. 2020년도 저점 찍고 5년 지지맥점이에요. 홀딩 하시고, 우선은 반등 들어왔을 때 항상 직전 고점. 7만 원 전후고요. 좀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 비중 10%니까 8만 원 이상까지 하반기까지 가져가시면 충분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그런 하락 구간으로 판단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홀딩 하시고요.
1차 7만 원, 2차는 돌파 시에 8만 원까지 홀딩에 나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덴티움 살펴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내려갈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얼마 전에 LNF의 사례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그 LNF가 거의 2배 가까이 단기간에 주가가 또 올라갔죠. 덴티움도 다시 또 올라갈 여지, 가능성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조금은 네, 너무하다. 이해할 수 없는 하락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지금 좀 힘들지만 수익 구간으로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예. 그 KH55님께서 담당자 전화도 안 받는다고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예. 덴티움 잘 전화 받아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주가도 별론데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응대도 잘 안 해주면 네. 그거는 상장사가 본인들의 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이러면 안 돼요. 맞아요. 예. 다시 한번 또 이 덴티움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시간 보내시는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하니까요. 네, 예. 자 그러면요 종목을 하나 좀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리보 균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로 가볼게요. 매수 가격은 51,000원이고요. 2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 5만 원을 뚫고 가는 줄 알고 눈물 흘리고 계시고요. 지금 더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바닥에서 쭉 올라가다가 잠깐 조금 숨을 고르는 와중이죠. 자, 전문가님, 코스모 신소재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5만 원 돌파는 충분히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짤막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2차 전지가 지금은 좀 순환매 이제 먼저 그러니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9월 말까지는 아마 순환매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대형주 움직이면 또 이제 그다음에 또 중형급, 그다음에 소형급 이렇게 움직이는데 코스모 신소재도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월봉에 보시면 대부분 코스모 신소재뿐만이 아니고 근데 반등 들어올 자리에서 2달 전에서 반등이 들어옵니다. 얘도 지금 뭐 10년 지지 맥점 아니겠습니까? 월봉 기준했을 때. 그죠? 예. 그 이제 5만 원 초반이 월봉에서는 또 꼴에 또 10개월선 또 저항이라고 거기서 또 약간 윗거리 나오는데요. 근데 원래 그냥 모른 척하고 돌파해도 되는데 지금은 뭐 지금 거꾸로 돼서 지금 무슨 엔비디아도 아니고 예? 중소형주가 지금 치고 올라가면 되는데 좀 무겁게 움직이죠. 그래서 5만 원 돌파한다 그러면 일단 지금 상승 2파 그러니까 조정이 아마 다음 주 중반까지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일선 언저리 거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예, 그럼 이제 상승 1파 이후에 3파가 이제 나오면 그 가격대 얼마입니까? 예. 6만 원 정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기란 6만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중장기는 저는 뭐 그 이상 봅니다. 중장기라 하면은 뭐 하반기 내년까지인데 이제 중간중간에 저한테 이제 뭐 공개방송이라든지 뭐 생방송에서 전략을 받으셔야 되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한 6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돌파 시에는 한 6만 5천 원 이상까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장기로 보신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니까 조금 다음 주까지 뭐 눌림 조정 나온다 해가지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기업도 121선을 아까 엔캠처럼 강하게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에 눌렀지 않습니까? 뭐 빠질 자도 없습니다. 이제 발바닥에서 발등 정도 올라온 거예요. 길게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아시겠죠? 단기는 한 6만 원 전후 돌파 시에 한 7만 원까지 중기적으로 좀 보셔도 크게 무리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모 신소재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봉만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랭킹쇼, 랭킹 주제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력을 생산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예상했던 대로 1, 2위 박빙의 대결입니다. 자, 1위는 어딘지 바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1위는요, 바로 중국입니다. 와, 확실히 단위가 좀 다르죠? 와, 중국은 8,000테라와트시가 넘어요. 거의 9,000 수준이고요. 미국이 그 반토막인데 2위 4,300테라와트시에 가까운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봉원 전문가님 추측이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세 개의 공장이라고 하니까 이 공장 다 돌릴 만한 전력을 만들어내다 보니 중국이 압도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 다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목 진단 신청
신청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 못해서 아쉬우시죠? 오늘 밤에는 미스터 진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진단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미리미리 전화 주시고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도 봐드리는데 여러분들 미션 수행하시면은 또 네. 이종목 전문가가 선물을 중간중간 주셔가지고 그럼요.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5장 살짝 불안했는데 지금은 조금 안심이 됩니다. 마무리까지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